미리 풀어오는 거지. 숙제를 미리 하자는 느낌. 이해? 나 원래 많이 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어. 그러니까 이거 정말이가. 난 잠깐 따뜻한 사이에 이게 툭 내려갔어. 다시 정리를 하고. 나도 얘는 밑에 거는 갑자기 딴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다 3x, y, x를 이 문제는 풀 이유가 없다 약간 그럼 이런. 3x, y, x, y, y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 적분. 야 우리 반나절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게. 내가 봤을 때 3월 2일까지 절대로 안 나와. 맞아. 경기 갖고 특수화사. 경기는 안 얘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존나 귀찮아해. 내가 기숙사 발표하고 그 다음날에 발표 잡고. 경기에서 빠른 거 하나밖에 없어. 돈 내라. 돈 내라. 맞아 맞아. 돈 내라는 3월 1일에 들어가요. 3월 2일에 들어가요. 3월 2일에 2일이라는. 우리 기숙사 생활과학부 조례에 나와 있거든. 3월 2일에 입시하는. 3월 1일이었다. 맞아. 아니 그건 니네들이 문자를 받았으면 알 텐데. 기숙사. 근데 우리 뭐 편입생 교육기간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 날 할까? 걔네들이. 2주 동안 한다. 난 경기는 안 할 것 같아. 2주 하잖아. 2주 안에 2주 동안 할 거야. 그럼 2주 동안 뭐 하는 거야? 2주 동안 이제 2주 동안 수업 안 하고 여러분 생활과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특별히 별거 없고요. 너네들 마사에 그냥 바람 소리 뭐였어? 그 학교 들어갈 때 기숙사 들어가는 날 비나 안 오면 돼. 비가 올 수가 있지. 수 있어. 비 오면은 짐 옮기기 되게 귀찮아. 3월 1일 딸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숙사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데 아. 비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잖아. 3월 1일에 그래서 원래 올 수도 있어. 저번에 받았어. 아니, 나 그러니까 너네들이 3월에 있으면서 입사할 때랑 퇴사할 때 비 안 오는 날인 게 되게 좋아. 그러면 비 오면 하루 연장해 주는 거, 하루 미뤄 주는 거 없어요? 비 오든 말든 그냥 소리 연다. 빼라 그러면 빼고 넣으라 그러면 넣고.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럼 네. 뭐가 있어? 근데 그걸 매주 해야 되는. 아니요 매주가 아니죠. 방학 때. 아 방학때. 방학 때. 그럼 짐을 다 두고 나와요. 네. 야 이게 어떠냐면은 안 살 거야? 매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빨래거리 매주 가지고 나와. 빨래거리 정도나 이제 들고 나오거나 조금씩. 거기 빨래방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자기는 일주일 들고 와가지고 엄마가 해주고 그게 편하면은 뭐 그렇게 해결하고. 근데 그래서 많이 써야죠. 기숙사 들어가서 아침에 샤워할 수 있어요. 아침에 샤워해도 돼요. 네. 머리는 감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정도로 부지런하다고. 그거야. 부지런하면 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샤워가 그 방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불편하죠? 어차피 공공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이동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갔다가 다시 왔다가 내가 갔다가 봤을 때 싫어하면 그냥, 된다. 그냥 자는 게 이득이야. 가까울 걸?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은 저는 이제 뭐 제가 기숙사를 뭐 들어가 본 게 아니니까 조금 잘 모르지만 특히 일단 여학생 기숙사는 조금 더 편하고요. 그게. 내부에 아마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샤워 그거는 제가 안 들어가봐서 샤워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네 여자. 아니 나는 고등학교 때 우리는 어땠냐면 1층이 여학생 기숙사고요. 2층하고 3층 이렇게 이제 남학생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데 2층하고 3층 이제 남학생들이 쓰면은 우리는 좋았던 게 기숙사 구조가 한쪽에는 이제 독서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아예 여기서 해라 이거야. 그다음 학교 방과 후에는 전부 다 독서실로 이동을 하고요. 그냥 기숙사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잘 사람들은 이제 12시 이후에 취침을 하고 12시 이후에도 공부할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건강을 되게 해치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정해진 시간 이후 취침 시간 이후에는 다 자도록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구조가 학생들 건강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그런 것들은 조금만 서두르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냥 오히려 잘 지내다 보면 집보다 편할 수 있어. 다만 이제 학교 기숙사가 약간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지어야겠죠. 생각해봐. 너희들 학교 개교한 지 40년인데. 헐.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시설적인 건 약간 운이야. 얘네들이 뭐 딱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들어갔다. 너무 좋죠. 벌레 많이 안 나오죠. 원래 많이 나와. 벌레랑 벌레는 다 볼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끔찍한데. 이런 류의 학교 연구하고가 보통 약간 산을 끼고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에 특히 모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나는 모기들보다 훨씬 더 세고요. 잘 안 죽죠. 기숙사 들어갔다. 강한 모기. 그래서 벌레 이런 거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좀 미리 생각하고. 사기사업 강화가 되게 심하던데요. 걔는 완전히 산 중턱에 있는 느낌이라 그래요. 되게 그나마 세종은 조금 산이라는 게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위치가 가보면은 우리는 고등학교 실제로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오. 충남고였는데 와, 네 별일 다 있어. 벌 같은 거 엄지만해요. 네, 진짜 지원한 걸. 엄지만한 벌이 기숙사 방충망 안쪽에 앉아 있는 걸 느껴봐야 돼. 그 공포. 와.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면 방충망 안쪽 어딘가로 들어왔겠지. 그래서 진짜 그때 막 이런 통 가져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옮겨 죽였던. 옮겨 주겠다고. 그럼요. 옮겨 죽였던. 잘 옮겨 죽였던. 얼마나 보나요? 아니 구별 주기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유. 멀리라도 너무 잘 되는데요. 어떻게 아니 이렇게 닫아놓고 너 열 자신 있어? 약간 없잖아. 지수에 가서. 뭐 어떡해? 기다리는 거지. 영접급 조사. 그만은 야 진짜 엄지 손가락만한 벌 만나면 진짜 무섭다 진짜. 여자 기숙사에 2명씩 2명씩 쓸걸? 보통 2명씩 쓰고 그 다음에 뭔가 약간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1인씩 쓰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혼자 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자 학생 기숙사는 그만큼 넉넉하다는 거야. 사고 치면 될것 같아. 사고 치면 같은 방이랑 머리 아니, 여자는 그 11명이랑 싸우면 2인실 쓸수 있다고. 작년에 약간 대대적인 약간 뭐라고 할까 학생들을 잡았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전에 40개월. 학교에서 막 외출도 막 지들 마음대로 막 몰래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선생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한번 이제 날 잡고 CCTV를 싹 돌려가지고 나갔다 들어온 애들 기간을 줘요. 자진 신고하면은 좀 봐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섭다. 그래놓고 학생들 중에 몇 명 불러다가 CCTV 보면서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진짜 CCTV 화질이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저거 진짜 엄마인데. 그래서 얼굴 딱 알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작년에 벌점 정말 많이 받았고요. 퇴사 엄청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너희들 같은 퇴사요. 그러니까 퇴사 그러니까 일주일 퇴사 뭐 이런 거. 일주일. 후드에서 사는. 그래서 너희들 같은 경우 이제 가게 되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꼭 해서 문제인 거예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네, 안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솔직히 나가봐야 별것도 없고 학교에서 주는 밥 잘 먹고 그냥 잘 지내면 돼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보면 이제 여학생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남학생들만 항상. 그리고 병과 급식 맛있다던데. 아니 솔직히 과고 영재고 급식 괜찮아요. 제가 뭐 학교마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난 고등학교 때 진짜 잘 먹었어요. 하루 삼시세끼 진짜 잘 챙겨 먹었는데. 지금 배고파요. 그럴 만한 시간이긴 하죠. 아침을 안 먹고 왔을 테니까 거의. 아침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아 진짜? 먹을 것 같은데. 너는 집밥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나도 밥 먹고. 어떡할 거야 이제 학교 기숙사 들어가면 밥 먹어야 될 텐데 급식. 급식 짤 수 있겠죠. 급식 째면 너만 손해지 뭐. 아사할 수 있어 진짜. 아싸 이러고 있어. 급식 째고 자는 맛이 있어. 그리고 저거 뭐야 수건 신청했어? 네? 수건? 예. 아니요. 저희 아직 그 정도까지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상당히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교복밖에 신청한 거 없는데? 시점은 정확하게는 맞아요. 아 수건을 신청하거든요. 학교 이름이랑 너희들 이름이 박혀 있는 와 경각 2호 연수원. 몇 기까지 이렇게. 흠집 수건. 예전에 학생 하나가 합격했다고 그거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집에 아직도 있는데 품질이 꽤 괜찮아요. 역시 병과는 3년이 역사적으로 수건을 잘 만드는데. 경과 굿즈야? 병과 굿즈는 에코백이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당히. 그래서 애들이 못 모르고 막 100개, 200개 신청하는 애들 가끔 있었거든. 적당히 신청하는. 신청해가지고 따로 팔려고 하는 사람. 아 그러네. 이름 바뀐 걸? 누가 이름 바로? 이름 세 가지 중에서. 멋있다. 아니 뭐 선물 돌리려고 있거든. 100개 정도. 자, 이계도 함수 해보겠습니다. 이계도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dy dx를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한 게 이계도 함수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 같은 경우 거의 해마다 꾸준히 최소한 소문한 하나라도 나와요. 그러면 그냥 y는 fx 꼴에 이계도 함수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이계도 함수 문제를 내면 뭘 가지고 역함수. 역함수 또는 맞죠? 음함수. 음함수. 그러니까 역함수보다도 그치 음함수 또는 매기변수. 얘네들 가지고 이계도 함수를 많이 해요. 자 37번 기본적인 이계도 함수부터 이야기해봅시다.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y5는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y2는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굉장히 불이성을 띠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번 y는 탄젠트 x, y''은 y2'은 이 시컨트 x의 얘를 미분한 시컨트 탄젠트니까 시컨트 제곱 탄젠트 x. 사격함수 미분은 재밌어요. 하나 더 해볼까? 와. 그래서 기숙사에서 지내다 보면 오히려 집보다 기숙사가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 지내고 다시 대학교 4년을 기숙사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공익 2년을 좀 하고 집에서 좀 있다가 다시 대학원 2년 그래서 도합 한 10년 가까이를 기숙사 생활하고 나니까 편해요. 솔직히. 와. 따박따박 가면 밥 주지. 귀찮은 건 세탁 정도? 세탁. 너네
너네들은 그거보다 지금 편하지만 우리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세탁기 기숙사에 있는 세탁기를 그냥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하고 널고 다시 개고 그걸 다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름 재밌어요. 휴일에 세탁기 돌리는 거야. 그래서 낭만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있어요. 휴일에 세탁기 돌리고 날씨 좋으면 옥상에다 가서 널고. 야, 앞에 막 산 보이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 2, 3층 이런 구조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때 벌레 보이고. 1층과 2층, 2층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여학생들도 여기 옥상을 이용해서 빨래를 널곤 했어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해요. 오. 그래 가는 게 좋아. 매우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죠.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함께 노는 게 재밌지. 남학생들끼리 놀아봐야 언제 했냐? 여기나 여기가 시골에서 남학생들끼리 너무 재밌는데요. 이건 네가 기분이야 그래. 냄새나. 제가 너무 많이 재밌어요. 너 친구 있었어?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학생들끼리 기숙사 쓰면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 보면은 괜히 와가지고 껴안거나 뭐 이런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기숙사에서 누워 있는데 괜히 와서 은근슬쩍 눕는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 네? 너무 좋다고. 아니 뭐 뭐지라? 군대 느낌이죠. 군대 미리거든. 그래서 근데 재밌어요. 난 기숙사 생활 되게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 겨울에는 지금 너희들 같은 경우 음식물 반입이 안 되죠. 네. 음식물 반입이 안 돼. 잘 몰래 다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되는 게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 반입을 안 하는 학교의 본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반입을 허용하기 시작하고 음식물이 기숙사에 들끓기 시작하면 벌레가 껴요. 엄청 껴요. 그리고 쥐가 돌아다니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관리가 안 돼. 그 인원에 대한 이런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라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이유예요. 라면 라면 이쁘게 먹겠냐고 니는. 10명이 이쁘게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뭐 한 절반 이쁘게 먹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깨끗하게 처리를 안 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 얘네들이 그건 지내보면 알고 아 저 새끼 진짜 더럽네. 막 그런 거. 같은 방 쓰면서도 서로 불만이 생겨. 상대방을 나한테 막. 그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건. 나한테 집에서 한 번도 청소 안 해보고 지내는 애들이 수두룩해. 이게 남학생들 같아요. 근데 여학생들이라고 그게 다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학생들도 일부는 엄청 더러워요. 저 새끼 진짜 더러운데. 아무튼 가장 더러울 것 같은 게 내가. 그러기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게 기숙사의 음식물 반입 금지를 하는 거야. 그거 하는 순간 진짜 난리 난다. 그래서 겨울엔 뭘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때는 이제 겨울에 음식물 반입을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맨날 보면은 애들마다 그 귤 한 박스씩 다 있어. 족발. 그러면은 겨울이면 항상 한 군데씩 터는 거야. 턴다고요? 그러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한 상자를 다 먹는 거죠. 밤새 이야기하면서. 낭만 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학생 방에 가 있다 걸리는 거죠. 솔직히 요거 같은 경우도 딱 이해는 안 되지만 규정이니까. 다른 학생이 자기 방에 오면 자기는 안 걸려. 남의 방에 간 그 아이가 걸리는 거지. 왜냐면은 그걸 너 같은 애들이 역이용한다고 생각해봐. A라는 애를 엿먹이기 위해서 네가 맨날 A 방을 가가지고 하면은 같이 작곡하는 거 아니야. 광주에는 절대 걸리지 않지. 그래 재민이 방은 무조건 들어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어떤 기숙사 어떤 학교든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일관성이 없어 보여. 그런 벌점 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 게. 당장 축구만 봐도 그렇지 않아?
심판 맨날 욕하잖아. 항상 우리가 될 때만 욕해요. 아니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도 욕 먹는데.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y 프라임은 x 제곱 더하기 1분의 2x가 되고 y2 프라임은 다시 x 제곱 더하기 1에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미분 따라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평범한 기계도 함수죠. 자, 39번. fx x제곱 곱하기 로그 x 제곱에 대한 f2 프라임 x가 블라블라일 때 f 프라임 x를 먼저 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x 제곱에 2 로그 x에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x 로그 x 제곱 더하기 2x 로그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 뒤에 거 미분하면 로그 x 제곱은 2 로그 x의 x분의 1 그리고 그 친구는 2 로그 x 더하기 2x의 x분의 1 차근차근 습사 4 로그 x에 더하기 6 로그 x 더하기 2 거기에 보면 a, b, c 262가 되겠네요.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눈치챘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기본 다지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 다지기 몇 페이지 더 넘기면 실력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있어요. 실력 실기 아니에요? 어딘데? 실력 다지기야. 그래서 개수에 대한 체크는 이 부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1번부터 70번까지 채점한 결과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을 거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숙제는 그냥 완품 문제들. 그러니까 짝수번은 자율적으로 하세요. 대신 이 기본 다지기하고 실력 다지기인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하셔야 돼요. 채점까지. 그럼 70에 가신 거. 일단 여기요. 강섭이 월요일이죠. 네? 강섭이 월요일이죠. maybe 월요일 아침. 월요일. 월요. 아 오늘 진도 더 나갈 거야. 아니 지금 끝내면 낫겠지. 1시간 남았어. 1시간 반. 1시간 45분. 갑자기 핸드폰을 바꾸시길래 아 뭐야? 1시까지? 진도 좀 더 나가야지. 정보가 모의대 이거 뭐 문제 있냐? 뭐 자꾸 비밀번호 표기하는 거 그거 뭐 문제 있나? 빨리 해. 나 참가 안 해가지고 몰라. 아 네. 근데 여기까지야. 그거 쉬워. 쉬워서 빨리 까지 안 써. 맞아. 그래가지고 가고 떨어져가지고. 아니 왜냐면 열 문제는 쉬워. 홀수반은 개 쉬워 진짜. 아니, 짝수만 저번이랑 비슷해? 짝수반은 그럼 저번보다 진짜 어렵진 않아. 저번에는 솔직히 좀 아니었어. 아니, 저번에 진짜 좀 저번에 하고 이렇게 빡쳐가지고 지금 안 하잖아. 사실 나 저번에 두 문제 풀고 그냥 지은 문제 보지도 않았어. 귀찮아가지고. 만점. 이번에는
정희동 씨 어머니께서 풀어가셨어. 뭐 코드 좀 보내달라고. 당당하네. 잠깐. 승환아, 왜 나만 안 보내줬어?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잘했다는 거. 기회가 몰라. 나 쫄았어 지금. 싸우고 내 차이가 좀더 착해. 맞긴 해. 누가 더 착하다고? 뭘 하라는 아, 진도를 조금 더 나가려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나는 안 나가게 뜯어낼 거 다 뜯어낼 거 이렇게 나가 그냥 해줄 거야. 나 뜯어낼 게 없어. 71번 접선의 방식. 우리가 미분법을 배우고 나면 이 접선의 방정식 카드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죠. 첫 번째는 함수 위의 그 도형 위에 있는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y는 m 값을 구한 뒤 x-x1 플러스 y1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제로 f'x가 m이 되는 x를 찾은 다음에 차근차근 해보면 되겠죠. 옛날 같으면은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의 기울기 판별식 2차 함수에서 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세 번째 도형 외부, 함수 외부의 한정. 이게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 밖에서는 접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외부의 한정 이 A, B에서의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조건 스텝이 3스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접점에 대한 세팅이죠. 접점을 x1, y1이라 하자. 그리고 y는 f 프라임 x1, x-x1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여기에 이제 a, b를 대입을 해줌으로써 원하는 x1을 구하곤 하죠. 실제로 접점을 x1, y1 이 세팅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세팅은 t, ft죠. 그래서 이 t의 개수가 뭐와 같은 거냐면 접선의 개수와 같습니다. a, b를 대입했을 때 t에 대한 방정식이 될 텐데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결국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쉬운 거는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패턴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뭐 과제는 얼마든지 미리 조금씩 해놓으면 뭐 시간 될 때 해놓으면 편하겠죠. 자, 여기서의 접선의 방식은 y 프라임 시컨트 제곱 x이기 때문에 뭐 나도 솔직히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주어진 값에 이거에서의 값 뭐 이런 식으로 별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코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C컷은 루트 2가 될 거고 제곱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2x 4분의 파이 플러스 1 정리해주면 되겠다. 2번 오늘
늘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거를 미분할 때 얘를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표기하시면 좀 더 편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는 쉽게 나가고 이렇게 해주면은 얘를 미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부호만 혼돈하지 않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나왔을 때 x-1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마음도 솔직히 더 편해요. 그래서 x-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면서 1이 되고 x-1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미분한 건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자 거기에는 2분의 1,1 2분의 1,1에서의 접선의 방식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값은 4가 되겠네요. 따라서 y는 4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왜? 생각을 잃어버릴 때 아이스 생각 왜 이거 진짜 더러운 새끼라는 거. 너가 얼굴이 더러워. 오. 어지러지하나. 자. 진도는 나갈 수 있을 때 쭉쭉 나가는 게 편해. 괜히 뒤에 가가지고 접근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막. 그건 너무 짜증나. 그 상당히 두렵네요. 왜 못하니까 그렇지. 고양이 봐요. 잘하는 게 근데 이상한 거예요. 잘하는 거. 어떻게 벌써부터 미적분을 잘해? 고양이 덕분에 신. 나 아직 중3이야 왜 그래? 적분의 신. 야 멋있다. 자. 오 적분의 신 호연이 줄여서 적신호. y는 2x 제곱. 문과식 봐요. 이러니까 문과 애들이 이과 저렇게 감성 없다고. 이들은 직업이 없어. 자. y는 2x제곱인데 뭐 힘들어요 문과. 힘들어요. 그냥 보면 그래 문과. 우리가 당장 직업을 떠올려도 문과 직업은 별로 안 떠올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수죠. 1,2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 한마디로 이런 걸 법선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법선이라는 표현을 조금 많이 난무했는데 요새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선의 수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자, y''은 2x제곱이고 여기에서의 도함수, 즉 f'1은 2가 되겠죠. 그럼 이거의 수직이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의 1이 되어야 될 거고 점 P 1,2를 지나다 x-1 더하기 2 이게 직선 L입니다.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x절편, y절편의 거란이고 그 말인즉슨 자, 여기다 0을 넣어주면 2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x-1은 2 x-1은 2제곱 x는 2제곱 더하기 1 x절편, y절편 넓이의 수는요 2제곱 더하기 1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스 2분의 1에 2세제곱 더하기 2 2분의 1 2분의 1
선생님 저희 미분이랑 적분만이요. 미분하고 적분을 3주 안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6번 수업하면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수원을 준비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1학기 수원을 되게 했었잖아요. 2달 동안 8번의 수업을 했는데 그때 약간의 뭐 전반적으로 한 번 했다고 하면 네, 거기서 좀 빠졌던 거라든가 문제를 좀 다른 걸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회 수업. 그게 끝나고 나면 네, 학교 들어갈 준비하면 되는. 네. 이건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1번으로 갈 수 있어. 응. 지금이 어디서 끝났어? 아, 다 사고 갈 수 있어. 다 사고 그거 넣을 수 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지 왜? 경기 너희들이 일단은 과거와 영재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적당히만 해도 일정 정도 이상의 대학을 보장해줘요. 진짜.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올해 입시입니다. 올해 경기 서울대 63명이라는 소리 있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이제 경기 입결은 아직 잘 모르는데 지금 너네들이 영재고 준비할 때 흔히 얘기해서 제일 핫발이라고 하죠. 조금 성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친구들이 이제 서울 경기를 쓰는 거고 어느 정도 조금 성적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합격하려고 한다라 그러면은 아니면은 조금 어중간한 아이들이 좀 쓴다라고 했을 때 쓰는 데가 보통 인천하고 광주 이런 거잖아요. 엄연히 우리가 영재고 쓰면서도 그 안에 서열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를 할 때도 너는 선생님들은 말을 좋게 하죠. 너는 성향이 이러이러하니까 여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말씀하신 거였어. 많이 들었단 말인 것 같아. 생각하니까 사정쌤이 호연이고 동기 넣지 말라 하죠. 그런 건 이제 약간 운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운 좋은 놈 못 이겨요. 자, 네 거기까지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자, 어떤 거냐면 당장 이제 모든 학교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인천 같은 경우 학생 수가 78명 정도예요. 한 학년에 한 80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중에 35명 정도가 서울대를 가요. 오, 아니다. 절반이 가네. 엄청난 거야. 자, 세종과고가 한 학년에 160명 정도 돼요. 작년에 이거는 이제 아마 현역하고 이제 졸업생 포함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 작년에 한 30명 정도 갔어요. 뭐가요?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에 한 30명 정도 갔는데 여기까지 이제 다 오픈된 거기 때문에 몇 명씩 간지 다 오픈된 거. 근데 올해 아직 조사 중이겠지만 밝혀진 거는 서울대 입시만 놓고 보면 3명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올해 약간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장 이 수치만 보더라도 영재고하고 과거에서 입시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너희들이 영재고에 합격해서 떨어지지 않고 과고를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정말 성향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자퇴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은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딱 진짜 재수강 정도만 안 뜨면 웬만큼 성적 나옵니다. 재수강이 C, 아, C 죄송합니다. C가 C예요. 재수강 가능한 C면은 너희들이 잘 봐봐. A 뿔 제로 마 B 뿔 마 제로. 아 불. 자, 그럼 커트를 내려볼게요. 총 합해서 말고 그냥 지필만 90, 80, 70, 60, 50, 너무 어려운데? 40보다 밑에 해야 돼. 5회 말도 안 해서 밀었을 일도 없네. 그냥 한 번쯤은 백지를 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쉽지 않지만 해마다 몇 명씩 있어요. 쉽지 않지만. 아 그러니까 한번 뵙지면 진짜 어려우신데 갑자기. 그러니까 한번 뵙지면 어느 정도로만 해주시면 갑자기 A제로 너희들이 커트 자체를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 안에만 들어도 일단 서울대를 쓸 자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선택의 폭이 아예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진짜 좀 별로인 멘트일 수도 있지만 아 어쩔 수 없이 카이스트 가야 되겠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일반고 애들은 정말 계속 일반 거에서 카이스트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빡셀 수도 있어요. 워낙 모집 정원이 작기 때문에. 걔네가 의대 가가지고 우리 능력할 수도 있어. 걔네 이래가 아니야. 얘네가 의대 가서 니네들을 농락할 때 너희들은 그 의대 그 의사 그 의료 로봇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농락. 너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상류층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공계에서는 이제 특정 일부가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죠. 물론 잘 됐을 때. 항상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1년. 대학 가야지 하고 수능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결국 선택한 게 카이스트인데 의대 생각을 버리니까 갈 곳이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서울대는 내신 때문에 빡셌고 내신은 뭐이 정규생에 1등급이 없는데 뭐 우리 3학년 때 한 학년에 3학년이 40명이었어요. 여기 무슨 1등급이 어딨어? 영명 동점자만 나오면 1등은 아예 없어. 아 그러네. 그런 신기한 한 명이라도 높였지. 없어. 다 이러면 이등급도 11%는 4명인데. 1등급이 작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영재고에 들어왔다라는 건 소수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다수 집단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또 그에 의해 입시나 이런 게 좀 변하긴 할 텐데 거꾸로 대학은 언제나 너희들 같은 학생들을 원해요. 실제로.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일반고 학생들을 이제 또 많이 뽑기 위한 방법으로 입시를 조정하지만 그 안에서 얍삽하게 잘 뽑아갑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시 모집을 하는데 진짜 그때는 어땠냐면 그냥 오프라인 접수밖에 없던 시절이거든요. 봉투에다가 진짜 이 전형이 너무 웃겼는데 지금은 경시대회나 이런 게 K모 이런 거밖에 없죠. 그때는 전국 수학경시대회 그 다음에 이제 K모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봉투에다가 갈색 봉투에다가
이렇게 밑줄이 3개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탄 상 중에서 제일 큰 거 3개를 적을게.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동상 이상 수상자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개만. 그래서 우연히 나는 접수하는데 내 앞에서 서울고등학교 접수 선생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접수하는데 이만큼 쌓은 거. 그래. 그래서 쓱 보면 막 여기 다 전국대 공상, K모 공상. 수시 전형이 아예 그냥 면접도 안 봐요, 저. 면접 봐요. 아 이게 뭐 근데 이게 면접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쓰면 붙는다는 전형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전형에서 뭐 내가 아는 한 유일하게 떨어진 게 나인데 이런 식으로 항상 서울대는 노력을 합니다. 숨은 노력을 해요. 그에 반해 연대나 고대는 대놓고 노력을 해요. 응 써 붙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의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 한 예로 내가 졸업하고 한 4, 5년 후였나? 그러니까 조기 졸업을 가능케 하기 시작했는데 나라에서 그래서 그 후진 지방과고에서 뒤에서 세는 게 빠른 그런 아이들이 2학년 때 연대를 써가지고 다 붙어. 그 이후부터는 너 내신 안 좋으면 2학년 때 빨리 연대 났어. 그 시기에는 그랬었어요. 요즘은 40%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월이 계속 이제 시대가 계속 바뀌어 나가긴 하는데 대학교들의 그런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특히 영재고 학생들은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최소한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난장질만 안 하면 돼요. 깽판치 괜히 막. 아무리 꺼도 그걸 그렇게까지 말하기 힘들지만 아무리 못 그냥 가면 중간만 해도 하이스트는 아무데도 못 가면 꼴찌는 잘 가면 잘 아무데도 가면 못 가. 아무리 못 가면 중간만 해도 공서를 돼. 갈 수 있으니까 포옹을 하면 조금 더 해서 서울에 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서울에 네, 저 가야 될 것 네. 나는 괜히 딴소리 하다 보니 얘는 수업하기 재미없다. 야, 남은 한 시간 동안은 과제하세요, 과제. 10분만 쉬다 할게요. 가야 어디까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41번부터 70번까지. 주변 안 해도 돼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할 거면 미리 해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어차피 다 할 거니까. 마지막